바이러스가 자라고 세균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제일 익숙하시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배지라고 하거든요. 균이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배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배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이러스 한 개가 여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 환경이, 여기 있는 환경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면 여기서 증식을 시작을 합니다. 군락, 영어로는 콜론이라고 하는데 군락을 이루고, 만약에 그 배지가 내 몸이 된다면 그것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배지의 중요성과 함께 코로나 겪고 나서 나는 코로나 증상이 목이 너무 따가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설사를 해요 라는 분도 있고, 나는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증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배지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이전 알파 델타 시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부 기관지였어요. 메인 배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부 기관지가 배지가 되면요, 폐렴을 주로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폐렴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폐렴이 생기면 중증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고 치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이유였고,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두 가지가 있었죠. 오미크론은 BA1, 스텔스 오미크론은 BA2라고 우리 명명을 했는데, BA1의 특성은 배지를 인후두로 삼는 바이러스였어요. 그 말인즉 바이러스가 내 인두나 후두로 들어왔을 때 그곳이 내가 살기 좋은 환경, 내가 살기 좋은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거죠.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그 자리에 얘들이 정착을 해서 바이러스 세포 증식을 막 일으키고, 세포 증식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 인두 후두에서 그런 바이러스 증식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사가 나요 라고 하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만 자랐던 게 아니고 장에서도 자라면서 장염 같은 거를 일으켜서 그런 증상들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장염이 그러면 100% 바이러스 증식 때문이냐? 그런 거는 꼭 아니고요. 열이 나면 사람이 소화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설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00% 뭔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좀 다른 게 콧물이 나요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고, 물론 인후두통도 많이들 호소하셨고요. 그에 반해서 아주 인후두통이 특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배지 역할을 하는 곳이 코 안쪽, 코 점막 이런 것들도 배지로서의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셨고요. 그러면 후각장애 왜 생기냐, 미각장애 왜 생기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일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가 후각장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하고 물어볼 때가 제일 제 입장에서 곤란하거든요. 피로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프로토콜로 치료하면 치료 잘 됩니다. 생각보다 회복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한데, 후각장애는 언제 회복될지 제가 장담 드리기가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 점막에 바이러스가 배지로서, 코 점막이 배지로서 작용을 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냈어요. 그 상처 내는 과정에서 코 점막에는 점막세포도 있지만 이제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신경세포도 같이 있을 거예요. 신경세포 손상도 같이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신경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점막세포는 그 재생 주기가 뭐 이틀, 3일, 길면 2주 이렇게 빠르게 턴오버가 돼요. 여러분 입안에 뭔가 상처가 나거나 골맞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금방금방 회복하잖아요. 그게 점막은 재생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재생 주기가 15년이라고 해요. 그만큼 더디게 재생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2-3주 정도를 재생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 세포들은. 제가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비타민 C 주사 이런 재생과 관련된 수액들을 환자분들에게 줬을 때, 물론 목적은 간 치료를 위해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피로감 회복을 위해서 준다든지 또는 부신 치료를 위해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줬을 때 환자들이 저한테 제일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게
뒤에 나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주변에서 나는 피부 때문에 이 주사를 맞은 게 아닌데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라는 피드백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그 이유는 그 재생과 관련된 물질을 넣어줬을 때 피부는 턴오버 되는데 2-3주면 턴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영양 성분을 가진 좋은 건강한 세포가 피부 밖으로 드러나오는데 한 3주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환자가 효과를 느끼는 거고요. 근데 근육 재생 주기는 뭐 15년 이렇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던 분들,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안 좋았던 질병 상태로 저한테 오셨던 분들은 저한테 뭐 3년, 5년 꾸준히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는 대표적인 세포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신경은 아예 재생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재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은 재생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척수, 일반인들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라는 거는 뼈를 이야기를 하고요. 척수는 그 뼈 사이로 지나가는 여러분의 우리의 메인이 되는 신경을 척수라고 해요. 척수 신경이 손상이 됐다. 이런 메인 신경이 손상이 된 거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거의 회복 불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지마비된 분들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런 이유, 신경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초신경들은 일부 회복을 한다고 해요. 일부 회복이 된다는 근거는 우리 재활을 하잖아요. 그런 신경 손상이 있을 때 재활을 하고 자꾸 자극을 주면 느리지만 더디지만 회복을 한다는 그런 가설들이 있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코, 미각, 후각신경에 염증 반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일어났을 때 더디지만 재활 훈련을 하면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재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후각 장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트라이 해보면 좋으냐? 첫 번째로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레몬 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은 향수 향을 의도적으로 좀 맡아보려는, 냄새를 자꾸 맡아보려는, 이 냄새 저 냄새 자극적인 냄새들을 좀 맡아보려는 시도가 신경을 자극해서 내 뇌로 전달되면서 재활 훈련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운동신경이 다쳤으면 운동하는 걸로 재활을 해야 되지만 감각신경이 다쳤으면 감각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 기간 2주가 될지 4주가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한테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또는 회복되는데 얼마가 걸릴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할지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지 우리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두 번째,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있거든요. 요즘 품절이 많아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코로나 때문에 처방이 많이 나가서 품절이 많은데 어쨌든 구하실 수 있다면 또 처방 받으실 수 있다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스프레이를 단기간 좀 염증이 심할 때 뿌려주면 당장에 이 안에 생긴 염증들을 가라앉혀 주면서 후각장애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양성분 중에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푸르설타민, 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재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을 수액으로 주면 더 좋을 것이고 수액을 맞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먹는 영양제 또 그것이 어렵다면 또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 섭취함으로써 좀 회복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 바이러스가 심하게 감염이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배지에 떨어진 바이러스 양이 하나라면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면역력이 충분하다면 한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내 몸의 NK세포가 그냥 그거 잡아 먹어버리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증식 안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떨어지는 바이러스가 100개다. 근데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NK세포량은 30개밖에 안 된다. 그럼 70개가 남아서 증식을 하잖아요. 물론 의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심플하게 설명하고자 조금은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감염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배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염이 되는 데 있어서. 제가 면역력을 늘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만약에 100개가 들어왔는데 내 NK세포가 100개다. 물론 이거는 개수로 말하는 건 좀 틀린 내용이에요. 활성도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충분히 그거를 1차 방어선에서 없앨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감염이 안 될 확률이 높고 감염이 되더라도
경하게 앓고 지나갈 확률이 높을 거예요. 내 면역력이 낮거나 아니면 배지가 내가 평소에 비염이 있는 환자라서 너무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다 이랬을 때는 빠르게 막 증식을 해서 상처, 염증 막 내니까 증상이 심하게 느껴질 거고 후유증이 길게 남는 겁니다. 필터가 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레지오넬라라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은 전염 경로가 이런 필터 또 물탱크 있죠. 건물에 있는 물탱크 이런 데서 자라서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진 균인데요. 그 레지오넬라라는 균은 병원 안에서 병원 에어컨을 통해서 에어컨 배관 또 에어컨에 맺힌 물 이런 것들에서 배양이 잘 돼서 각 병실로 이렇게 뿌려지면서 그 병원 전체가 감염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역사가 있어요. 요즘은 병원들에서 감염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레지오넬라 집단 감염 아마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의과대학에서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레지오넬라 균의 특성인데요. 이런 필터도 되게 중요해요. 큐에드라는 필터에 구리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구리가 항바이러스 효과,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차를 해놨는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또는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럴 확률이 희박하긴 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런 게 들어왔을 때 비 오는 날, 습한 날 얘들이 여기서 막 증식이 돼서 내 차량에 그 균을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곰팡이거든요. 세균 바이러스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차량 필터에 살기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습하면 여기 얼마든지 자랄 수 있거든요. 이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항균, 항곰팡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쓴다고 해서 100% 곰팡이가 막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없는 필터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곰팡이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곰팡이가 다이렉트로 나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분이라면 곰팡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증식할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 몸 면역력이 곰팡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천식 같은 병이 있어서 내가 늘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목에 캔디다라는 곰팡이가 흔하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곰팡이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런 곰팡이들이 이런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이런 필터들이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배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필터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가적인 내용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각장애가 있을 때 그것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치료법 정리하자면 1번 후각 재활 훈련을 하시라, 2번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조금 사용해 보시라, 3번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 물질들을 수액으로도 좋고 영양제로도 좋고 어쨌든 복용을 좀 해보시라 하는 요 3가지 이번 영상에서 키워드로 좀 기억하고 가셔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빨리 잘 회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